자,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요. 정말 누군가에게 혹시 나도 이런 위험한 일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로 대단합니다. 누군가는 꼭 도움의 손길을 펴줍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네, 지난 30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요. 바로 그 전날이죠. 29일 오후 2시 25분경. 네. 삼락 생태공원이라는 곳에서 20대 남성 3명이 오프로드 차량을 타고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오프로드 차량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영화 같은데 로드무비 뭐 이런 거 보시면은 나오잖아요. 뭐 저런 네네. 네, 주로 지프 형태이면서 일반 포장도로가 아닌 험한 곳, 네, 바퀴도 굵어요, 바퀴도 그죠? 네, 네. 그렇죠. 뭐 그러니까 뚜껑이 없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네. 뭐 이런 경우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텐데 네. 남성 3명이 이 차를 타고 운행을 하고 있던 중에 네. 낙동강변에 늪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 차량이. 늪에 빠지는 일이 있었어요. 늪지대가 있나 봐요, 그쪽에는. 그렇습니다. 늪에 빠지니까 아무리 앞뒤로 움직이려고 해도 이거는 이제 움직이지 못하겠구나. 네. 라는 판단을 한 거죠. 아하.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랑의 늪에 빠져도 못 헤어나오잖아요. 근데 진짜 늪에 빠지면 진짜 빠져나오기 힘들었을 텐데 그러면 그 이후에 뭐가 문제가 된 거 어떻게 했습니까? 신민석 기자님.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물어보겠죠. 어디냐고. 네. 삼락 생태공원이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무려 472만 제곱미터나 되는 면적입니다. 어머. 생태공원이다 보니까 주위에 만약에 무슨 뭐 어떤 조각상이나 이런 구조물이 있으면 설명을 할 텐데 뭐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자연 그대로의 생태 그대로의 공원입니다.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경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상은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이 네. 문제가 됐습니다. 아니, 지금 면적이 어느 정도라고요? 신민석 기자님 다시 한번 정확히 면적이 어느 정도라고요? 472만 제곱미터. 472만 제곱? 그 정도의 광활한 곳이에요. 거기에 제가 지금 늪에 빠졌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 진짜 경찰분도 난감할 것 같아요. 전현평론가님. 예, 늪이라는 곳이 오래 있을수록 위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늪 어디쯤이에요라고 과연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하. 늪 중간쯤인 것 같고 보이는 건 다 늪이에요. 이런 말밖에 할 그러니까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네네. 자, 경찰과 신고자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어머. 영상 통화를 하고 있죠. 이게 네. 특히 신고자가 화면 공유를 저 통해서 위에 그 초록 색깔 위에 경찰에게 다리 지나가고 잘 있는 거 들어보시면 보입니다. 저기. 위치를 보여주고 예, 예.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예, 오른쪽으로 화면 좀 속에 해봐요. 뭐가 있냐 쭉 보면서 늪이 넓긴 하지만 뒤에 뭔가 다리가 있어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오른쪽으로 좀. 있는 거죠. 예, 좀 더. 그리고 조금 더. 지금 잘 보시면 지금 갈 때 지금 경찰이 보입니다. 지금. 뭐가 보인다 예, 하니까 설명을 또 해주는 거죠. 지금 이게 마치 더 오른쪽으로 라이브 좀. 실시간 방송, 온라인 실시간 방송 그것처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경찰과. 그렇습니다. 자, 경찰이 예, 또 한번 지시를 해주는 거죠. 오른쪽으로 조금 움직여 보세요. 차량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지시를 해서 중요한 것. 그래서 현장이 어떤지 정확하게 팔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신고자가 안전한지도 확인할 수 저 있었다고 합니다. 위에 그 그렇군요. 초록 색깔 위에 진짜 이거는 순간 경찰분 입장에서 난감하잖아요. 왜냐하면 472만 제곱미터 되는 광활한 면적의 늪지대에서 이거 어떻게 구조자가 있는 곳을 알지 했는데 순간 딱 생각해낸 거예요. 영상통화 방법을. 그러면 저분들 구조가 됐을까요? 신민석 기자님. 예, 당연히 금방 구조가 됐고요. 어머. 이게 이제 보이는 112라고 하는 시스템인데 이걸 통해 그래요? 경찰이 바로 위치를 파악해가지고 소방당국에서 고무보트와 구조팀을 보내는데 20분 만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 진짜 저렇게 됐네요. 네, 20분 만에 도착해가지고 바로 이 3명을 구조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더 오랜 기간 방치가 됐으면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단 20분 만에 구조가 돼가지고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하고 아하. 경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보이는 112로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평소에 그 지역을 순찰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그 주변에 뭐 나무라든지 아니면 아까 그 다리라든지 이런 구조물을 보고 바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고 아하. 그 덕분에 소방당국이 빨리 출동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순찰을 자주 하고 정기적으로 했던 그 순찰의 힘이에요.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양진민 변호사님, 시청자분들 중에 그러실 거예요.
보이는 112가 뭐야? 내 주변에 잘 안 보이던데 112가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보이는 112인데요. 이게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고자 휴대전화로 본인의 상황을 경찰관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먼저 112에 전화를 거셔야 돼요. 네. 걸고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서 숫자를 이렇게 누릅니다. 오. 그러면 경찰이 이 신고자의 휴대전화로 그 보이는 112 링크를 보내줘요. 오. 그러면 그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내 휴대전화의 카메라가 켜지면서 어머. 그게 경찰관과 이제 공유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아하. 그래서 사실 이게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사건처럼 이렇게 위치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우리가 이제 구조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그 주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경찰관 입장에서 보면서 상황 파악을 하니까 초동 대처를 굉장히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네. 이전에는 우리가 뭐 통신사를 조회해가지고 막 위치를 파악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굉장히 넓은 반경을 알려주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딱 어느 지점 이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보이는 112를 이용을 하면 이게 경찰관 입장에서도 초동 대응 쉽고 그 구조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빠른 구조를 받을 그러네요.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처음에 말머리에 그랬잖아요. 누구든 위험한 순간에 이 닥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보이는 112는 김현주 평론가님 그럼 아무 때나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분한테 특별히 좀 유용하다고 그런 게 있어요? 주로 주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초행길을 가다가 내가 어딘지 위치 파악을 못할 때, 그럴 때도 그렇고 뭐 납치를 당했다거나 혹은 뭐 자연재해에 맞닥뜨렸다거나 이렇게 극한 상황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보이는 112가 이런 구조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분들께서도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를 좀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도 남겼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 환영할 일이지만 늘 이걸 남용하는 분들이 왕왕 계속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경찰력은 소중하고 지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장난으로 이런 거 하시면 곤란하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예요. 보이는 112.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